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 어머님들의 이제 우리 아이들 역시 1학기 때 이제 내신이 부족한 것을 2학기 때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여름방학 때 특강을 듣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학원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원을 반드시 보내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혼자서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제가 이것은 학원의 정답이다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는 혼공의 정답이다 라고 제가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예 형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어떤 면에서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고 그냥 넘어간 것이 있는지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형식입니다. 학교 가는 것은 학원 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뭐 하러 가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를 할까요? 네.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뭐 좀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 역시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 뭐 하러 가는 거죠? 네. 공부하러 간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학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 점들을 좀 어머님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엊그제가 좀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지금 어디 영어하고 수학 학원에 좀 다니고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국어 학원에는 성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모든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선생님 잘 가르친대, 그다음 어떤 학원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발품팔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얻은 정보를 해서 저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닌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어요. 공부 잘하는 같이 그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혹시 그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신경 쓰고 좀 못하는 애들 신경 안 쓰나?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선생님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 반 호기심 반이 있으면 노파심이 있어가지고 학원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좀 점수가 좀 안 나왔던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선생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럼 또 선생님이 이제 그와 관련 상담을 하시겠죠. 근데 요즘은 학원이 우리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학원 생활을 거의 한 약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학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거의 제가 학원 한 거 한 13년, 14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넘게 15년 가까이지만 학원을 했는데, 이제 한 20년 전 같은 경우는 그때는 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30명, 40명으로 마이크 잡고 수업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 반에 40명 들어가는 물론 저 공무원 학원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입시학원 같은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규모 정예 회원을 해가지고 한 반에 많으면 6명, 5명, 4명으로 그렇게 그룹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또 더구나 뭐가 있냐면 이제 학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맡은 반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뭐 A반 받고 어떤 은 B반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A반 학생은 어떤지, 그 다음 A반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어떤 컴플레인이 왔는지, 어떤 부탁이 왔는지, 그 다음 시험이 끝나면 그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는지 그 사람들 물어봅니다. 그런데 A반 선생님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는데 B반 성적이 안 올랐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해서 그 성적을 어떻게든 올려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아이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십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모든 공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까요? 학교에서 누가 가르치죠? 내 선생님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누가 머릿속에, 네, 학원에서도 학원 선생님은 아이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데 문제가 아이가 혼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공부 혼자서 많이 해봤나요? 혼자서 공부한 시간은 없습니다. 학습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배울 학습이 익히 숙자예요. 배우고 나서 익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기만 했지 익힐 시간은 없었어요. 더구나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면 학습까지 다 한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겁니다. 내신 1등급 때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만 들었을까? 전혀 안 그래요. 그 아들 같은 경우가 학원 끝나고 나서 자기 방 혼자 들어가서 조용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면의 법칙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러면 집에서도 공부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 뭐라고요? 숙제 좀 마련해 주세요. 또한 학원 숙제도 하는데 왜 그러면 늘어나지 않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이 점을 학원을 왜 다는지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 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원을 왜 다니죠? 아이한테 학원을 왜 다니지?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보내기 때문에요. 이렇게 답변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보낸다? 그리고 그냥 누가 가기 때문에 보내고 엄마 가라서 보낸다? 이 정의 때문에 학원을 다닌다라는 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의는 무엇인지 아세요? 학원을 부모님이 먼저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나 학원에 가야겠다라고 느끼게끔 만들 때 학원 가는 게 정말 올바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원에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부모님께 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정말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는 올바른 정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학원에 보낼 때 이제 전과목으로 보내신 분들도 종종 있고, 뭐 영어도 보내고, 수학도 보내고, 국어도 보내고, 뭐 이렇게 사회도 보내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원은 무작정 모든 과목별로 모두 다 보낸다라는 것도 해결책은 아닙니다. 학원에 다니는 목적을 먼저 정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원을 왜 다녀야 되는 건지, 학원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학의 무슨 개념, 뭐 영어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학원을 다녀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줘야 돼요. 그럼 목표의식이 생기거든요. 자기가 학원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배워야 된다 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그 점을 배우기 위해서 아이는 학원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충분히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다닌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목표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학업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학원 역시 학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역시 학업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목표가 정의될 때 아이는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이가 그렇게 뭐 알아서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채우려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놀려고만 해요. 친구 만나는 것만 좋아하고요. 휴대폰 만드는 것만 좋아하고 뭐 게임하는 것만 좋아해요. 네, 물론 어머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학생들은 다 의욕이 없고 노는 거 다 좋아합니다. 정말 아이가 의욕을 가지고 한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부모님 정말 복 받으신 거죠.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어머님들보다 아버님이 아이하고 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서 제가 왜 아버님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제 상담을 하러 그 아이가 올 때 부모님이랑 같이 오거든요. 근데 어머님과 같이 온 아이들과 아버지도 같이 온 아이를 보면 확실히 아이가 자세가 잡혀있고 진지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시는 말은 아이가 좀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끔 툭툭 한마디 남긴 말은 아이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명백히 좀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단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몰입을 해야 돼. 이머전에 몰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몰입과 노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노력은 그냥 하는 건데 몰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있을 때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또 방송을 드리겠지만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끔 해주세요. 아이가 정체되어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성적이 쭉 정체되는 아이들에게 이것만 하거든요. 조금 한번 목표만 조금만 향상시켜서 애들이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때 아이들은 몰입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 몰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단 세 번째, 아이에게 이제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해줄 때 아이가 너무 과도한 목표를 갖지 말고 아이의 현실에 갖는 목표를 가질 수 있게끔 이 점을 우리 아버님들이 좀 아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설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더 수월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